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중에서 다크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코인. 이번 시간 다크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가끔 얘기하다가 기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기침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신경 많이 쓰이실 건데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크코인, 어떤 다크코인을 선택할 것인가, 다크코인 중에 어떤 코인이 좋은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코인은 대시, 제트캐시, 모네로, 버지까지, 물론 이것 빼고도 다크코인들은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조사하는 것은 좀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대시, 제트캐시, 모네로, 이 세 개가 좀 유명하죠. 이 세 개가. 그 다음에 버지, 요즘 최근에 버지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서 버지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것까지 합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은 대시, 제트캐시, 모네로, 이 세 개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버지, 그 다음에 다시에서 브랜치 된 거, 포크된 거. 자, 다시에서 포크된 게 있습니다. PIVX를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PIVX 발음. X.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뒷점, 다음점, PIVX. 발음이 그냥 약자인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발음은 잘 못하겠어요. PIVX로 할게요. 이건 이제 대시에서 하드 포크된 거. 그 다음에 제트캐시에도 하드 포크된 게 더 있죠. 코모도, 이게 제트캐시에서 하드 포크된 거죠. 제트캐시는 비트코인에서 또 하드 포크된 겁니다. 이렇게 선으로 그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코인들이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코인들이 지금 어떤 코인이 좋은지 한번 점수를 매기는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이제 먼저 각 코인의 특징, 익명성, 그러니까 이건 다크코인이잖아요. 익명성, 내가 코인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내가 누구한테 코인을 얼만큼 받았는지, 내가 누구한테 코인을 얼만큼 줬는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의 코인을 받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이걸 나 빼놓고는 모르게 만드는 게 다크코인이잖아요. 어둠의 코인. 정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크코인이잖아요. 왜냐하면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다크코인들은 그 사람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거죠. 재산이 없으니까. 이게 다크코인인데, 그럼 이제 다크코인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세금 적게 내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얼만큼의 재산이 있는지 남한테 감추고 싶을 때 다크코인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크코인은 비트코인, 이서리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필요한 기술이고 필요한 코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이 코인들을 살 거라고요. 통용될 거고. 자, 그러면 이 다크코인들 중에서 어떤 코인을 사는 게 유리할 것이냐, 뭐 이건 좀 거창한 거고, 그냥 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코인이 좀 안전한 건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오늘이 2018년 8월 19일입니다. 지금 분석한 건 2018년 8월 19일 날 분석한 거고,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부터 하죠. 합의 알고리즘, POW, PO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죠. POW는 전기를 통해서 채굴하는 거죠. 채굴. 그게 뭐 비디오 카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PU일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체결도 하고, POS, 합의 알고리즘이죠. 합의 알고리즘.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속도가 늘어질 거고, 간접 민주주의는 대표자 몇 명을 뽑는 거죠. 국회의원처럼. 그러면 전체보다는 그 몇 명이 하는 결정하는 게 빠르니까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해시 알고리즘은 뭐 비트코인처럼 에이직으로 체결합니다. X11 비트코인하고 같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크코인이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것은 합의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익명성, 내가 가진 재산을 남들한테 감추는지, 그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잖아요. 예. 자, 대시부터 보시죠. 대시는 마스터 노드가 있어요. 마스터 노드가 있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점검하고 빠른 송금도 가능합니다. 뭐 이것까지는 다른 기타 암호화폐하고 똑같아요. 송금하는 거 다 똑같죠. 익명성 보장,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차이점 뭐냐면 프라이빗 샌드, 익명성으로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여기 보면 제가 참고로 했는데, 이 마스터 노드 익명성 보장하는 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거 있죠. Keep it history, 익명화폐의 역사 2편,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읽어보시고 지금은 간단하게 익명성 보장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익명성 보장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샌드라는 기능이 있고, 이 부분이 마스터 노드에서 믹싱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익명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면, 자, 지금 하는 게 대시입니다. 대시의 익명성 보장, 익명성은 마스터 노드 믹싱이죠. 믹싱 아시죠? 여러 가지를 그냥 섞는 거. 자, 3명입니다. 3명. 3명이 블록 안에는 트랜잭션, 거래 한 몇십 건 들어가잖아요. 몇십 건에서 몇백 건 들어가는데, 이 대시에서는 3명의 금액을 믹스시킵니다. 3명의 금액을 믹스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가 B한테 10원을 보내고, C가 D한테 50원을 보내고, E가 F한테 100원을 보낸다 쳤을 때 10원, 50원, 100원을 믹싱시킵니다. 믹싱시켜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B한테 10원을 주고, 그 다음에 믹싱시킨 금액을 다시 뭐 스텔스 지갑을 만들어서 D한테 50원을 주고, 그 다음에 스텔스 지갑에서 F한테 100원을 줘버려요. 그러면 B는 10원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은지 모릅니다. D도 마찬가지로 50원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은지 몰라요. F도 100원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은지 몰라요. 근데 믹싱을 시켰기 때문에 그 추적을 하면 A가 보냈다, C가 보냈다, E가 보냈다는 것을 추적할 수가 있는 게 대시예요. 이렇게 해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거죠. 그게 마스터 노드 믹싱이에요. 마스터 노드가 아시죠? POS가 나오면 이거죠.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이게 뭐냐면, 만약 대시가 총 발행량이 뭐 1억 건이다, 뭐 1000만 건이다, 1000만 건이다. 그러면 그 투표에 1000만 사람이 다 하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우리가 그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처럼 300명만 뽑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시에서 이 사람 300명들을 마스터 노드라고 부르는 거죠. 마스터 노드. 이건 이제 컴퓨터죠. 컴퓨터. 이 컴퓨터는 그 다시에서 모든 블록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을. 지금 이게 10기가인지 100기가인지 모르겠는데, 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마스터 노드가
이 거래들을 섞는 거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계좌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들은 누가 보내주는지 모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마스터 믹싱입니다. 그래서 대시는 마스터 믹싱, 프라이빗 샌드, 마스터 노드에서 믹싱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거래 내역과 잔액을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마음을 먹고 찾는다면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대시. 간단하게 대시의 그 익명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참고 그 중에서 특히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인명화폐의 역사 2편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 대시에서 발생된 PIVX, POS 뭐 이거 나오면 무조건 그거잖아요. 대의민주주의. 익명성은 제로코인 프로토콜 통해서 한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네.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것은 대시, Zcash 이거니까. 네. 자, Zcash 합의 알고리즘은 뭐 POW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된 거거든요. 그래서 POW를 같이 쓰는 거죠. 비트코인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익명성이라는 알고리즘을 더 첨가시킨 거죠. Zcash는 영지식 증명, 제로 놀리지 프로프, 영지식 증명.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영지식 증명.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요점 정리하죠. 다시는 프로토콜이 뭐냐? 익명. 이건 이제 제로 베이스 뭐야? 마스터 노드, 믹싱. 이거죠. 자, Zcash는 이건 제로 베이스 영지식 증명. 영지식 증명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것은 Zcash거든요. Zcash 익명성. 중요한 건 익명성이죠. 익명성. 남들이 내가 누구한테 뭘 보냈는지, 내가 얼만큼 가졌는지 모르게 하는 가장 그 다크코인에서 핵심적인 기술인데, 여기는 영지식 증명이 들어간 거죠. 자, 영지식 증명은 이겁니다. 그 A하고 B가 있다고 하죠. A하고 B가 있어요. A는 B가 적합한 사용자인지 아는 거예요. A하고 B가 거래하는데, 이제 이건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영지식 증명은 프라이빗 코드, 아니면 퍼블릭 코드, 키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입금하는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에서 입금하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퍼블릭 지갑으로 보내는 거예요. 퍼블릭 키.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 키. 뭐, 0x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거예요. 이게 퍼블릭 키인데, 이쪽으로 우리가 입금시켜 주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런 키를 몰라도 프라이빗 키를 몰라도 적합한 사용자가 나한테 돈을 보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A가 B한테 돈을 보낼 때 이 A가 진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프라이빗 키, 비밀 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 키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비밀 키를 통해서 이게 적합한 사람이 보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면 퍼블릭 키를 통해서. 이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하는데, 주로 퍼블릭 키를 가지고 검증을 하겠죠. 예. 검증을 하는데, 여기서 키 가지고 검증하는 게 아니고 A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질문을 하는 거죠, B한테. 퍼블릭 키나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그 어떤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A가 적합하게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A가 B한테. 문이 두 개가 있죠. A 보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림은 이제 그림판 하나 뽑아서, 이건 그림이 필요하네.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판에서. 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음, 그림을 그린다. 제가 좀 끄집어낼게요. 이렇게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 소리가 팍 들리네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그릴게요. 간단하게 하는 거. 영직시 증명. 이게 비밀문이 있는 거죠. 비밀문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B가 있는 거죠. B가. 이 B가 있어요. B가. 이게 투명이 있고 했을 때 B가 있죠. B가 그리고 여기에 A가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그려놓고 하는 거죠. 얘가 B가 있어요. A가 있어요. A가 B한테 지시하는 거죠. A가 이쪽으로 와. 이쪽 문으로 들어와. 지시하는 거죠. 일로 와. 일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이 비밀을 통해서 일로 나와줘야 돼요. 얘가 질문하는 거죠. 자, 이쪽 문으로 나와줄래? 하는 거죠. 그 다음 B는 이 비밀문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나가줘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쪽으로 나와봐. 이쪽으로 나와봐. 이쪽으로 나와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B는 비밀을 거치지 않으니까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물어본다? 랜덤하게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번에서 이 비밀을 지나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B가 이쪽으로 가서 왔으면 다시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다시 비밀문을 통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비밀문을 통할 수 있는 방법은 B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B가 진짜 B가 아니면 A가 질문했을 때 B는 절대로 여기 비밀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A가 B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B는 자기의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프라이빗 키든 퍼블릭 키든 B는 자기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보를. 비밀키를. 근데 A는 B의 퍼블릭 키 또는 비밀 키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질문만 가지고 B가 B인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B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이 비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B가 아닌 사람은 절대 B의 퍼블릭 키, 아니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러 가면 비밀문을 통과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영지식입니다. 이 정도만 간단히 할게요. 제가 설명도 잘 못할 뿐더러 자, Z캐시의 증명은 그거고, 코도모는 이제 Z캐시에서 이제 하드포크 된 거죠. 합의 알고리즘 POS, POW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토믹 수압 같은 거, 이게 Z캐시의 어떤 부모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영지식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 더불어 얘는 아토믹 수압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요? 아토믹 수압임,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대시, 이거하고도 자기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이걸 아토믹 수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코인들하고 통신할 수 있는 거. 통신한다는 것은 자산들이 바꿀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이체시킬 수도 있는 거.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코도모를 라이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고, 라이트코인을 코도모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런 기술을 포함했다는 거죠. 예. 자, 여기 보면 대시는 US, 미국 거고, 미국에 회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Z캐시도 미국에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네로.
모네로는 이거죠. 합의 알고리즘이 뭐 POW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최고를 하든, 에이직, POW는 에이직, X11. 이렇게 외우면 돼요. 맞죠? 채굴이고, 전기량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그리고 CPU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채굴장에서, 채굴하는 게 많이 채굴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크립토노트, 일회용 주소. 일회용 주소가 있어야 되죠. 일회용 주소가 있어야지만, 누가 보냈는지, 그걸 감출 수 있는 거예요. 일회용. 아시겠죠? 자, 모네로는 기술이 많아요. 일회용 기술. 그 다음에 링 시그네처. 링 시그네처. 거래의 당사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자, 시그네처가 사인을 하는 거죠. 사인을. 링 시그네처는 뭐냐면, 여러 명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 사인을 했다고 치면, 셋 중에 누가 보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았어. 근데, 딱 보니까 3명이 사인을 한 거야. 그러면, 사인을 한 3명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셋 중에 누가 나한테 보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링 시그네처. 알았죠? 그 다음에, 링시티. 이건 뭐냐면 금액을 감추는 거예요. 그 기술이에요. 금액을 감추는 기술. 그 다음에 스텔스 어드레스. 일행 주소란 말이죠. 이거 지울게요. 일행 주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스텔스 어드레스. 일행 주소. 이래야지만 뭐 감출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3명이 사인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이렇게 익명성. 링 시그네처 아시겠죠? 여러 명이 사인을 하는 거죠. 여러 명이. 그래서 기술이 보면 이제 여기에는 링 시그네처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의 특징이 모네로는 링 시그네처. 그 다음 버지. 합의 알고리즘은 POW예요. POW가 나오면 무조건 이게죠. 에이직, 그 다음 에이직스는 X11, 이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채굴한다. 그 다음에 우주안처럼 채굴장이 큰 사람들이 많이 채굴한다. 해시파워, CPU를 많이 쓴다. 전기를 많이 쓴다. 친환경적이지 않는다. POW 하면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버지에는 레이스 프로토콜 중요한 게. 그래서 지갑에서 온오프 스위치를 통해서 퍼블릭으로 보낼 수도 있고, 퍼블릭으로 보낸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거죠. 누가 보냈는지,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투명하게 한다는 거죠. 프라이빗이면 어떤 거죠? 감추는 거죠. 익명성 있게 감추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링시티, 금액을 감추는 기술 들어가 있고, 도로, IP까지 감추는 거죠. IP.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통해서, 내가 핸드폰에서 이제 남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 집에서, 내 PC에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IP가 어디서 보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체할 때는 A가 보냈는지 B가 보냈는지,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컴퓨터에서 보냈는지도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지는 그것까지도 감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대시, Z캐시, 이런 것들은 A가 B한테 이체를 한다. 송금한다. 이체한다. 이체를 트랜잭션. 하나의 트랜잭션이죠. 이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A하고 B 정보, 그리고 A가 몇 개 보냈는지, 이거잖아요. A가 B를 보냈는데 A를 감춘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버지, 모네로도 마찬가지로 버지 같은 경우는 A가 B, 그러니까 A가 B한테 보냈다는 것도 또 감추지만, 우리가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그 다음에 핸드폰, 이것들은 전부 다 IP가 있죠. IP 어드레스 다 있거든요.
이 IP 어드레스는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알 수 없고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컴퓨터에서 이 트랜잭션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IP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근데 이것까지도 이제 감춘다는 거죠. 이게 토르 기술. I2P 기술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인터넷이잖아요. 내 컴퓨터에서, 마이 컴퓨터에서 상대방 컴퓨터, 오더 컴퓨터 막 보낼 때 내 컴퓨터는 한국이야. 그리고 오더 컴퓨터는 미국이야. 미국으로 보내. 내가 이체를 해. 그러면 무수히 많은 서버 컴퓨터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그 거치는 컴퓨터에서 얘들이 보내는 내용을 다 캡처해서 까봐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까지도 인명화 시키는 거죠. 이 서버에서 내가 보낸 이 데이터들 전기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 데이터들도 보지 못하도록 거칠 때 많은 서버를 거치거든요. 그 서버들이 해킹 당하지, 내가 보낸 데이터를 해킹 못하는 거, 해킹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까지도 했다는 거죠. 이게 IP2. 그 다음에 아토믹 수압까지 된다는 거죠. 아토믹 수압 나오면 뭐예요? 버즈가 모노리한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버즈로 Zcash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모노리로 바꿀 수 있는 거고, 현금을, 코인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이게 아토믹 수압이에요. 정말 좋은 기술들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면 레이스 프로토콜, 정말 좋은 기술이에요. 이것 때문에 버즈가 급등을 한 거죠. 기술이 좋으니까. 뭐 그냥 레이스로 하죠. 뭐 토르하고 I2P. 이 토르하고 I2P는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 시중에 오픈소스 토르 같은 기능들, I2P 같은 기능들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걸 그냥 갖다 쓰면 그럼 그게 버즈의 기술이에요? 아니면 버즈는 그냥 그 기술을 그냥 쓴 기술이야? 맞죠? 쓴 기술이죠. 그럼 이건 버즈만의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레이스, 뭐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이 버즈가 만든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버즈가 제일 좋고, 뭐 그 다음에 링 시그니처 하고 Zcash 이것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자, 이거 보죠. 마스터노드에서 뭐 3개 이상의 트랜잭션을 믹싱 시키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죠. 영지식 증명은 이거예요. A, B가 있고 A가 B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진짜 B가 맞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몇 번 물어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물어본 다음에 그래야지만 얘가 B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이것도 N번 물어봐야 돼요. 이러면 네트워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맞잖아요. 한 번 물어보면 속도 빠르는 거고, N번 물어보면 그만큼 N번 느려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느려져. 링 시그니처. 이건 3명이서 뭐 하는 거죠. 3명이 모델의 특징을 다시 볼까? 3명이서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 금액도 거래 당사자 이것도 다 숨기는 거고, 누가 보냈는지도 숨기는 거고. 맞죠? 버즈, 레이스 이것도 뭐 퍼블릭, 프라이빗 뭐 비슷한 거죠. 대시에도 그런 기능이 있었잖아요. 대시에도. 인스턴트 샌드, 빠른 송금, 뭐 프라이빗 샌드 다 퍼블릭, 프라이빗 다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 비슷한 거죠. 이런 개념들. 버즈 이거 같은 거 IP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그 데이터들이 남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터널링을 뚫는 거, 터널링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투자할 때 뭐 이렇다는 거죠. PIVX하고 코모도는 이제 좀 논외로 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술은 이래요. 기술은 이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걸 우리가 이제 살 것이냐,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죠. 투자의 관점에서. 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분석을.
여기 보시면 참고에 제가 이거 하면서 참고했던 내용들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더 많은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분석해 보죠. 어떤 게 좋으냐. 자, 유용한 사이트에서 자, 하나씩 검색해 보죠. C. 자,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대시부터 하죠. 대시부터. 대시. 프라이빗 맞죠? US고 2014년 설명됐고, 그 다음에 직원은 62명 직원 엠플로이 직원 영어로 쓰지마, 한글로 써. 직원 62명 US 나라 컨트리, 그 다음에 이게 뭐 직원 62명 맞죠? 62명. 그 다음 CEO가 라이언 테일러, 뭐 이렇게 있죠. 인물도 있고, 뭐 오피스 로케이션, 뭐 미국이잖아요. 예. 헤드쿼터 US. 펀딩 데이터 2014년이고 대시. 그리고 마켓 랭킹이 14위 맞나? 한번 볼까? 맞는지? 자, 코인 마켓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시가 몇 위냐 보는 거죠. 14위가 맞나? 14위 맞네요. 믿을 수 있어. 오케이. 믿을 수가 있어. 14위. 자, 그 다음에 마켓 랭킹 14. 랭킹이 14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경쟁자는 뭐 벨로시티, 마이체크, 뭔지 몰라. EOS, 모네로. EOS는 왜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EOS가 익명성을 포함시켜서 그런 건가?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대시 트렌드, 이게 구글 트렌드 보면 대시는 2017년, 2018년 꾸준하다. 대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대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꾸준하다. 예. 트위터 수, 페이스북 수. 그래서 대시는 높은 편이다. 대시. 맞죠? 대시. 대시는 사람들이 SNS 상에서 많이 물어본다. 뭐 이런 것들 조사한 거고. 뭐 대시의 뉴스들 같은 거 나왔고. 뭐 이 정도? 이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대시 했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는 Z캐시 한번 해보죠. Z캐시. Z캐시. 프라이빗 Z캐시. US 2016 직원 수 15명. 직원 수가 15명. Z캐시 컨트리 US 15명. 15명이고, 그 다음에 뭐 파운더 설립자하고 CEO가 주코 윌콕스 뭐 이렇게 있고, 오피스 위치, 그 다음에 시장에서 19위다. 랭킹 19위. 금액은 계속 누구나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수고 뭐 성장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성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자가 뭐 모네로, 네오, 이더리움, 리스크. 맞네, 경쟁자가. 얘는 Zcash의 트렌드, 사람들의 관심사는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Zcash는 이거다. 이거 맞나? 이거 네오인데? Zcash. 이게 Zcash인가? 이거네. 이거고, 뭐 이거니까 Zcash.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게 없다. 아니, 그냥 얘기 나오는 거 통계를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예. 제가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거 뉴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모네로 한번 해볼까요? 모네로를 하는 거죠. 모네로는 뭐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직원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네로는 여기 없으니까. 코어 디벨로퍼는 뭐 리카르도 스페그니 그리고 랭킹은 10이에요. 와, 랭킹이 10이구나. 직원 수 모르겠고 위치 모르겠고 10이다. 10이 맞아 진짜? 모네로가 10이 맞아? 맞네, 12 맞구나. 정확하네. (10이고) 관심 떨어지고 있고, 경쟁자는 PIVX도 경쟁자인가? 이것도 이제 분석해야 되나? 대시, 버지, Zcash, 비트코인. 이야, 이 뭐 모노레의 경쟁자는 뭐 다인데? 모노레 트렌드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멀어졌다. 그다음에 모네로 이거죠. 모네로. 뭐 이렇다. 모네로. 그 다음에 버지 한번 해보죠. 버지. (2012년) 프라이빗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모르겠지만 직원 수가 17명. 성장했네. 17명. 그 다음 개발자들 뭐 버지 랭킹 38위. 랭킹 38위고 17. 떨어지고 있고, 뭐 이렇고 이렇다. 자, 여기 이제 분석을 했으면 여기서 보면 이제 1등은 이제 모네로예요. 12. 그 다음에 자, 지금 현재 스코어 보면 모네로 1등 맞죠? 그 다음에 2등은 대시, 3등은 Zcash, 버지 38위. 아시겠죠? 12, 14, 19, 38 랭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의 지표를 받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소를 보는 거죠. 거래소. 뭐 거래소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씩 보는 거죠. 자, 모네로부터 보는 거죠. 모네로부터. 약간 순위 봤으니까 이제 순위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시장을 보려고 그랬던 거죠. 시장을 보면 뭐야, 모네로
91. 91 거래소. 모네로가 91 거래소가 91 있고, 그 다음에 대시 한번 보는 거죠. 다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거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대시 159개, 거래소가 159개, 대시는 159개. 그 다음에 Z캐시. 이 거래소에서 얼마나 많이 통용될수록 잘 거래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거래소 113개. 버디 54개. 자, 그러면 이제 1등을 한번 해보죠. 159개인 대시. 거래소가 제일 많은 거. 159. 그 다음에 Z캐시. 113개. 거래소가. 그 다음에, 모네로. 91. 그 다음에 버지. 54개. 자, 이제 이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크래프트 C 받고, 이제 얼만큼, 기터브에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지, 개발. 이제 개발이죠, 개발. 지금 보고 싶은 건 개발이에요, 개발. 기터브. 대시부터. 대시. 123. Z캐시. Z캐시. 98. 모네로. 56. 그 다음 버디 145. 자, 하는 거예요. 또 1등 매기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기터브의 1등은 56이 모네로 1등 56개. 아니 56이 맞아 56이. 그 다음에 98 Z캐시 98. 그 다음에 대시 123. 그 다음에 버지 145. 자, 됐죠? 그래서 얼마큼 많이 개발을 하느냐 보니까 뭐 50이 뭐 90이 122 145 뭐 도청객진이지만 어쨌든 지금 랭킹 매기고 있는 거니까 개발 누가 하는지 이제 개발까지 받고 이거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모네로 보죠. 모네로가 1등이 모네로 1등이면 4점을 주는 거죠. 1등이면 4점. 모노로 4점. 모네로 2점. 모네로 4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시. 자, 대시는 3점. 2등이니까. 대시는 1등이라 4점. 여기서는 4점. 여기서는 2점. 3등이니까. 자, 그 다음에 Z캐시. Z캐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3등이니까 2점.
그 다음에 2등이니까 3점, Z캐시 3등이 2등이니까 3점 되고, 그 다음에 버즈는 4등이잖아. 1점, 1점, 1점. 자, 이제 보면 4, 4, 10점, 10점 나누기 3. 3.3. 그 다음에 대시는 7점, 8점, 9점, 9점이면 3. Z캐시는 6.7, 8점. 8점이니까 3226, 339, 3226, 2점, 3226, 3, 3226 하면 6, 8점, 6, 2점, 372, 36, 18, 37, 2.7점. 버지는 뭐 111, 3점, 1점. 이거니까 보면 이제 모네로가 1등, 모네로가 1등, 모네로가 1등, 맞죠? 모네로가 1등이죠. 지금 랭킹이 모네로 1등, 모네로 1등, 그 다음에 대시, 그 다음에 Z캐시, 버지. 그러니까 지금 거래 랭킹 있잖아요. 랭킹. 지금 현재 랭킹이 있잖아. 이거하고 지금 평균 내보니까 이거 랭킹하고 똑같아요. 이것들로 해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랭킹 1위는 모네로 지금 시장에서 코인마켓캡 여기서 코인마켓캡에서 나왔던 순위가 이거잖아요. 모네로가 1등, 그 다음에 대시, Z캐시, 버지인데 여기서 평균 내보니까 뭐 몇 개 안 되지만 테스트한 게 몇 개 안 되지만 여기도 이제 성적이 모네로 1등, 대시 2등, Z캐시 3등, 버지 4등 이렇게 되나. 신기하네. 진짜. 이 몇 개, 지금 인덱스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게 이거밖에 없으면 계속 제가 발표하면서 이 분석 사이트들, 비교하는 사이트를 하면서 좀 더 많이 이제 비교할 거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맞네요. 그, 코인마켓캡에 있는 순위가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순위하고 똑같이 일치를 합니다. 모네로가 제일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시, Z캐시, 버지라는 거죠. 자, 모네로의 특징. 지웠구나. 모네로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링시그네처. 거래의 당사자가 누군지 모른다. 거래의 당사자. 주고받는 사람. 이체할 때 주고 A, B 주고받는 사람. 그 스텔스 어드레스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받는 사람도 누가 보낸지 모른다. 스텔스. 링시그네처. 거래의 당사자가 누군지 모른다. 거래 내용을 숨길 수 있다. 거래 내용을 숨길 수 있다. 누구한테 보내는지 모른다. 그리고 거래 금액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모네로가 지금 1등이거든요. 그래서 분석하니까 이게 1등이네요. 우선 제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맞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점수를 매겨봤는데 그렇게 이제 나왔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 유튜브하고 스팀잇이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할 때 이 투자자들이 그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각 코인에 대한 설명들, 기술에 대한 설명들을 한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페이지에서 뭘 살 때, 그러니까 암호화폐 중에서 그 다크 코인을 구입할 때 어떤 코인을 구입할지, 기술력이 어떤 게 좋은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내가 살 코인이 정말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분석가들이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종합 평가한 후에
다크코인 늘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